변동성에 대한 거고, 이게 마켓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때는 대체로 그 시장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보다 한 두세 배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 리스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뭐가 운영하다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막 업체들이 막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딱 해요. 그럼 가격도 출렁 그러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가 큰 게 이 추세적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팍팍 나잖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제약을 딱딱 두는 거거든. 어떤 조치 발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주체가 이제 정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당량하고 배출량, 저거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할당은 공급이고 인증량, 배출량은 이제 수요고, 그래서 정부가 그 할당을 잘 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을 할당하고 100을 인증받고 제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유럽 대비해서는 할당에 대한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무상 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수급에 대해서 매스를 자꾸 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매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물도 있고 경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매매 거래 비중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 옆에 매매 비중은 업체들이 그러면은 뭐 장내 거래를 많이 하는지 장외 거래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장외 거래를 장내에서 투명하게 내가 이제 매도를 해서 호가해서 매매 체결하는 그게 장내인데, 장외는 우리 둘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몇 개 모자라니까 몇 개 주세요. 가격도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좀 숨겨진 마켓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친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톤당 2만 원에 거래되는데 우리는 계열사가 막 LG전자나 LG화학의 계열사니까 뭐 10,000원에 거래되는 거 우리 한 8,000원 합시다라고도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가 이제 초반에는 뭐 80%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조성주가 들어가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00개 중에 한 80개는 장내에서 해야 돼요. 음성으로 하는 20개 정도는 이제 좀 논외로 한 20% 정도는 인정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한 80, 90%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도 음성적인 거래가 많다라는 것들도 개선해야 된다.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고, 아까 회전율 1.5%, 98.5개는 이제 안 거래되고 나머지 1.5개만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다. 유동성이 적은 시장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숙제를 제출하는 기간이 8월 말일인데 6월 달부터 그 숙제를 제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 막대 그래프들이 6, 7, 8월 돼서는 확 높아지죠. 그때 이제 업체들이 숙제를 하기 위한 것들을 매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빨간색 선 빼고 노란색 선, 뭐 하얀색 선 그런 것들 보면은 6월 달부터 좀 8월 달 그때는 좀 가격이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원래는 6월 달로 했다가 하도 업체들이 8월 달로 좀 더 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8월 달까지 늘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게 대한민국 ETS 시장은 저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유럽은 3월 달에 끝내요. 우리는 8월 달까지 가요. 그러면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그게 18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해, 올해 22년 1월 달부터 제출하는 날이 23년 8월이니까 18개월 동안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2년 빈티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누가 사고 누가 파냐라는 건데, 어쨌든 전환 부분은 경기 리세션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한 산업 부분이 한 98% 매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주체는 누가 하냐? 전환 부분인 발전회사들하고 또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주로 사는. 그래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그렇게 이제 치고받고 해서 마켓에 대한 가격이 형성된다.
거고. 그 옆에 그래프. 그러면은 저 데이터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 많은 게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제가 환경배다가 또 정부 기관에다 엄청 얘기했어요. 매매자들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 데이터들을 좀 공개해달라 했더니 이 데이터에 대한 공개에 대한 요청은 저희가 2015년 1월 달부터 했어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작년 8월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움직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시장 조성자들이 샀다 팔았다는 양을 다 해서 포션을 구해봤어요. 순거래. 순매수가 아니라 누적된 매입 매도 다 썸해서 이제 업체별로 했는데 시장 조성자들인 증권사들이 뭐 70%가 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이들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 움직임하고 그걸 월마다 이제 쭉 보니까 저기서 보실 거는 전환 부분인 것,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마켓의 그 매도 매수자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자 이렇게 한 건데, 산업 부분은 2022년 8월 달부터 계속 오렌지색 선, 계속 매도를 한 거예요. 매도를 했고,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아줬냐면은, 요 제3자, 하얀색 선, 증권사들이 다 받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전환 부분 얘네 이 친구들은 그 발전회사들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이제 다 산 거죠.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매도가 전환 부분이 매도하고 산업 부분이 매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돼서 마켓이 운영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환 부분이 경매 시장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모자라는 것들 돈 주고 10% 사는 경매 시장을 빠져나가니까 산업 부분에 대한 매도를 시장 조성자들이 들어서 메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구조의 어떤 커다란 변화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저 연두색 선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가격인데 산업 부분이 매도를 세게 치면 가격이 엄청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반대되는 것들이 그 시장 조성자들이 사줬는데 왜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밀렸냐라는 것의 답변은 시장 조성자들은 저거를 사서 막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생각은 없어요. 정부가 시장 조성자로 지정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맺거든요, 약정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후배들이 많은데 자기네는 총알바지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 친 물량을 산업부분이 매도 친 물량은 사고도 더 샀으면 가격이 저렇게 안 빠지는데 그것만큼만 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대응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다. 하고 동시에 매물 소화하기에 급급했다. 가격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죠.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아시면 좋겠다. 경매 시장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이 폭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폭 최고하고 최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저기서는 또 재미난 게 최고 최저 응찰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10만 원 써내고 싶으면 10만 원 써내면 돼요. 여기서도 재미난 게 대체로 보면은 발전 5개사들이 거의 참여해요. 경매 물량이 그들이 다 와서 돈 내고 사가는 게 우리 뭐 다른 업종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발전 5사들이 이쪽에 대한 거의 다 물량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은 5개사들이 가격을 막 써내요. 5개사들이. 어느 업체는 뭐 지금 시장 가격은 2만 원인데 뭐 5만 원 써는 업체도 있고 다 해요. 그러면은 5개 회사들 중에 쭉 써낸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써낸 가격이 있잖아요. 업체에 써낸 싸게 써낸. 그 친구가 15,000원에 써냈다. 현물시장에서는 2만 원인데 5개 업체 중에 제일 싼 게 써낸 게 15,000원에서 15,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현물시장에서는 2만 원에 호가되는데 경매시장에서는 낮게 써낸 거 15,000원에 다 가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차익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발전회사들은 무상으로 받은 거
2만 원에 비싸게 팔고 경매시장에서 싸게 15,000원에 살 수 있는 그 여지는 있거든요. 5,000원의 마진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발전회사들은 내가 매매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 패턴도 종종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시장에 좀 저기 해서 관리하는 분한테 했더니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없다 그래야죠. 그래서 조금 그런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다라는 것들도,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배추권 시장 자체가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도 보면 경매시장,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영향을 이제 받는 가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켓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나누고 할당 시장하고 경매 시장으로 했었을 때, 할당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산업 부분하고 전환 부분에 그 메인 매도가 이제 해서 마켓이 형성됐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 전환 부분이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간 부분은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코로나 이후에 그 경매 시장은 하도 많이 그 현물 시장에서 남아 돈이 가격이 밀리니까 경매를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경매를 해서 또 공급을 더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또 가격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경매를 휴장을 해버려요. 그거는 어떤 기준이냐? 그건 없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으로 자의적으로 하도 이제 업체들이 난리치고 막 이러면 이제 안 하고, 룰이 없다라는 거예요. 룰이 없다. 그래서 주먹국으로 이제 운영되는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운영할 때 그 주체들은 항상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해요. 정부는 특히. 이런 시장은 가격이 비싸도 문제, 싸도 문제예요. 탄소 배출권 시장. 싸면은 감축을 안 하겠죠. 우리 회사가 원칙가스 줄이는 원가가 뭐 10,000원인데 시장에서 가격이 뭐 7,000원이에요. 그러면 난 시장에서 사죠. 그죠? 또 비싸면은 또 유상할당 업종들이 너무 막 가격이 비싸서 저희 회사 재무에 뭐 영향을 미치고 뭐 해외 수출이 안 돼요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적정 가격이 뭐냐? 과연 있을까요? 해외나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카운트하냐면은 국가 전체를 놓고선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다 에그리게이트 해요. 그래서 그것의 원가를 국가 전체니까 그 원가를 딱 마련해요. 아, 우리 대한민국은 온실가스가 이만큼이고 별의별 프로젝트들이 다 있겠죠. 그걸 다 모아서 원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올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 1톤을 줄이는데 원가가 톤당 뭐 3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5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들에 대한 그 매핑들이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하긴 했죠.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 폼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환경부는 안전하게 낮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거 보면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해요. 있는데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시장 가격이거든요. 앞에 그래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 가격이 되는데, 이 기준 가격은 이 앞에 2년치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 이 가격에 대한 평균값을 해서 1년 동안 유지하고, 두 번째 계단은 여기서부터 또 요거 2년, 요거 빼고, 요거 2년 동안에 대한 평균에서 요거를 또 그려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걸 이 연두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0.6, 여기다가 곱하기 2한, 그 가격이거든요. 이 오렌지하고 파란색 선을 벗어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뭐 사장님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 뭐 비즈니스 하고다 할 때 이제 여기서의 힌트는, 아,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용인한다라는 얘기예요. 2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저게 확률적으로 중립을 원했으면은 밑에 0.6을 했으면은 할인했으면은 그 위에다가 0.6 할증을 해야지 이제 중립을 해서 딱 포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는데 저희 위로 올라갈 때에서 2배를 했다는 얘기는 배추권 상승을 용인할 의지가 있다라는 정책적인 그 생각이 반영된 그 값이죠. 그래서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 파란색 선을 꽤 뚫어버린 거거든요. 계속 뚫었는데 원래 저렇게 공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밀릴 때 정부가 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는 배추권 남아도는 것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싫은 거예요. 분명히 경매를 통해서 정부가 판 배추권 유상할당에 대한 수익금이 있거든요. 1조 한 3천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 그 돈 가지고 남아도는 배추권을 사주면 좋았는데 그거는 안 해요. 그 자금은 다 어디로 가냐? 기재부로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한테 주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용돈 빼서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서의 이제 정부 정책은 점선이 3개가 있잖아요. 점선이.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된 그 포인트들인데 그 파란색 선보다 노란색 선이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 조치가 발동이 됐는데 저기서 그 점선에 대해서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냐면은 뭐 전일 종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준을 딱 마련해요. 그러면 그 가격 이하로는 호가를 제출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밑으로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저 부분은 상당히 점선 3개는 갑자기 나온 조치다.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법령, 시행령 이런 규칙 뭐 여기에 위반돼서 나온 값인데 저 나머지 것들은 그 담당 과장 오실 때마다 나왔던 조치다. 어려우세요?